아이 증후군이라는 게 이제 뭔가 봅시다. 착한 아이 좋아요. 착한 아이로 키우고 싶고 착한 아이로 키워야 되고 그렇게 되는데 이제 우리가 증후군이라는 이름을 붙인다는 건 뭐예요? 그 자체로 너무 그래서 문제가 된다 이제 이 말이잖아요. 왜 너무 착하기만 한 이게 문제가 되는가 하는 그 정신 분석적인 역동적인 기제를 한번 보죠. 어쨌든 항상 엄마가 그렇게 보살펴 줄 수는 없으니까 가입표는 필연적으로 생기게 되겠죠. 근데 일정 시기가 되면 아이들은 이 칸막이를 어떻게 해야 돼요? 없애야 돼요. 어떻게 없애겠어요? 칸막이를 치워야죠. 그죠? 근데 칸막이를 치우면 어떻게 돼요? 동그라미하고 가입표가 섞이겠죠. 그럼 이제 아이는 계산을 해보는 거예요. 자, 덧셈 뺄셈 해서 동그라미가 많은지 가입표가 많은지 말하자면 칸막이를 빼도 되는지 안 해도 되는지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를테면 동그라미가 7개, 가입표가 3개. 그러면 이걸 칸막이를 빼도 어떻게 돼요? 남는 장사잖아요. 같이 3개씩, 3개 짝지어서 없어지면 그래도 동그라미가 4개가 남으니까 할만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견딜 수 있단 말이에요. 불안이나 이런 것들을 견딜 수 있다. 이제 전문 용어로는 그렇게 해서 그래요. 그렇게 되면 아이들은 이 칸막이를 없애요. 그죠?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돼? 칸막이를 못 없애는 거예요. 아니면 칸막이를 없애면 어떻게 돼요? 가입표가 난무하게 되는 거예요. 그죠? 자, 칸막이를 못 없애면 착한 아이. 그죠? 칸막이를 없앴는데 가입표가 많으면 공격적인 아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샴쌍둥이라고 하는 거예요. 가입표가 많은 거예요. 착한 아이 증후군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고 공격적인 아이라고 하는 것은 둘 다 똑같이 가입표가 많다. 즉 좌절이 많았다. 욕구 좌절이 많았다. 아이가 뭔가 그 신체적인 호메오스테이시스가 깨져 있는 그래서 불안한 그래서 편치 못한 상태가 많았다. 이게 이제 샴쌍둥이의 그 바디예요. 그래서 칸막이를 없애지 못하면 착한 아이. 그 다음에 칸막이를 없애고 그냥 지 맘대로 하게 되면 공격적인 아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착한 아이는 어떻게 하냐? 착한 아이는 어떻게 하냐? 요 칸막이 있죠? 그거를요. 옆으로 잡아서 느려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가입표가 가려지죠. 가입표가 밑으로 들어가요. 가려지고 동그라미가 길쭉하게 그려져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적어도 겉으로는 동그라미만 있는 것처럼 보여지는 거예요. 그죠? 가입표는 어디 갔어요? 발로 밟고 있어요. 착한 아이 증후군. 이게 착한 아이 증후군이에요. 가입표는 발로 밟고 굉장히 샬랄랄라 작게 하고 있는 거. 이게 착한 아이 증후군이에요. 공격적인 아이는 저거 빼고 그냥 지 맘대로 하는 아이. 템퍼 텐트럼 있는 아이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 착한 아이가 착한 아이가 되어야 되죠. 근데 착한 아이 신드롬, 착한 아이 증후군이 되지 않게 해주어야 되느냐. 그 말은 어떻게 하면 아이가 초기 어린 시절의 마음속에 동그라미가 더 많게 해주어야 되느냐 그 얘기거든요. 아이는 말을 할 줄 모르고 자기가 뭐 기저귀가 젖어도 배가 고파도 자기가 스스로 해결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아이가 어떤 상태인지를 민감하게 알아차려서 아이가 원하는 것을 들어주면 그게 동그라미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배가 고픈데 젖이 오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젖이 올 때까지 손가락을 빨고 있는 아이도 있고 그 다음에 젖이 안 오면 울다가 이제 나중에 젖이 와도 젖병을 걷어차고 이제 우는 아이가 있는데 어느 정도는 타고난 성향이거든요. 둘이 공통점은 뭐예요? 배고픈데 젖이 없었다. 이거잖아요.
착한 아이가 되는 이 프로세스는요. 젖이 올 때까지 손가락 빨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리고 엄마가 나한테 언제 젖을 주지? 하고 엄마를 계속 쫓아다니는 거예요. 시선으로. 그래서 엄마 바라기가 되는 거예요. 내가 배가 고픈 게 문제가 아니고 엄마가 언제 나한테 젖을 줄 수 있을까? 엄마를 바라보고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엄마가 우울하거나 엄마가 화가 나 있거나 그러면 가만히 있고 그런 아이가 점점 더 커지면 엄마가 뭘 나한테 원하는지를 알아서 해요. 동생이 미워 죽겠는데 엄마는 동생을 내가 케어해야 좋아하니까 동생을 돌보죠. 그러면 이제 아이고 우리 애기 착하기도 하지. 어쩌면 이렇게 동생도 잘 봐. 옳거니 이 길이구나. 내가 살아남을 길은. 이렇게 하고 이제 그 길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엄마는 아이가 정말 동생을 이뻐해서 그러는 줄 알아요. 정말 이쁠까요? 그러면 이제 그쪽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엄마가 원하니까. 엄마가 좋아하니까. 그러면 이제 내가 받고 싶은 거를 동생한테 해주고 내가 받고 싶은 거를 남한테 다 해주는 그런 아이로 자라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런 애들이 나중에 크면 누구를 만나요? 샴쌍둥이를 만나요. 나쁜 남자. 아니면 이제 말썽 피우는 아이들. 이제 이런 아이를 만나서 쫓아다니면서 챙겨줘요. 그래서 샴쌍둥이라고 하는 거예요.